왜 이렇게 주가가 싸게 거래돼서 배당 수익률이 뭐 7, 8%씩 나오는, 내가 모르는 거 뭐 있지 않을까?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게 딱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 김민국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목을 고를까 고민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은 코리아 오토 글라스입니다. 코리아 오토 글라스는 말 그대로 코리아, 한국에서 오토, 자동차용 글라스, 유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정성적인 부분에 시작해서 정량적인, 예를 들면 기업 일반적인 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숫자로 검증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숫자로 PER이나 PBR이나 배당 수익률처럼 현저하게 이런 숫자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가 정말 장점이 어떤 건지, 단점이 리스크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두 번째 방법, 정량적인 부분에 시작해서 회사가 좋은지를 찾아보는 방법들을 오늘 코리아 오토글라스에 적용해 볼까 합니다. 코리아 오토글라스를 골랐던 가장 큰 이유는 배당 수익률인데요. 이 회사는 작년에 배당금을 900원을 줬는데요. 올해는 아마도 배당금을 1000원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원을 주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7%대 중반, 그리고 배당 수익률 1000원 정도 준다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8% 전후반이 나오는 이런 정도로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니 금리가 정말 1%도 잘 안 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당 수익률을 7%에서 8% 주는 회사가 있다고? 이게 참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무슨 회사길래 그렇게 배당 수익이 높은 회사가 있어? 라고 궁금하는데, 그리고 그거 배당 내년에도 진짜 줄 수 있어? 라고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배당금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 12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15년에 상장하자마자 배당금은 350원 줬고요. 16년에는 400원, 17년도엔 700원, 18년도엔 800원, 그리고 19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배당 확정했던 900원이고 그걸 올해 3월 달에 900원을 그대로 이제 주주들한테 지급했죠. 근데 지금 주가는 13,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7%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추세로 봤을 때는 내년에 1,000원을 주고 그 다음 연도에 1,100원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진짜로 그렇게 이익이 늘어나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배당금을 계속 늘릴 수 있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배당금을 꾸준히 올릴 수 있던 배경에는 꾸준히 수익성이 상승해왔던 부분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매출액의 90%는 자동차용 유리입니다. 물론 일부 건축용 자재가 있긴 하지만 이 회사의 대부분의 매출 차지하는 것들은 이 자동차용 유리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동차용 유리 부분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2015년도에 8.2%, 16년도에 10.6%, 17년도에 11.7%, 18년도에 12.2%, 그리고 19년도에 13.8%로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하는 건데, 이 회사는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면 전방 산업인 자동차가 수익성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지표가 나옵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률 살펴보면 15년도에 6.9%, 16년도에 5.6%, 17년도에 4.8%, 18년도에 2.5%, 19년도에 3.4%입니다. 극단적으로 18년 같은 경우 보면 코리아 오토 글라스 영업이익률은 12.2%였는데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2.5%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약간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그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회사가 S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도 똑같이 코리아 오토 글라스처럼 현대차, 기아차에 자동차용 전등을 납품하는, 조명등을 납품하는 이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보통 분식회계를 했던 이유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보통 분식회계를 하면은 보통 이 부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이익을 부풀리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분식회계를 합니다. 근데 이 SL이라는 회사는 왜 분식회계를 했냐라고 보도자를 뿌린 게, 혹시 우리가 납품하는 완성차에서 자기네한테 단가 인하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를 해서 이익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부품업체들은 갑인 완성차 업체들이 내 재무제표를 보고 내 이익률을 보고 혹시라도 단가 인하가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오를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 신기한데요. 이거는 이 자동차용 유리가 갖는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유리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업체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코리아 오토글라스랑 그리고 한국 세큐리테라는 이 두 회사밖에 없는데, 이 두 회사는 점유율을 코리아 오토글라스 70%, 그리고 한국 세큐리티가 30%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동차 유리가 1등이 생고뱅, 2등이 아사히 글라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유리를 만든 데들이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군데 중에서 하나, 국내에서는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도 얘네들을 어떻게든 무시할 수 없는, 물론 KCC라는 범현대가라는 어떤 배경도 일정 부분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회사 말고는 내가 뭔가 납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이해가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올라갔지? 이러면 어떻게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동차용 유리를 둘러싼 자동차 어떤 시장의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그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자동차 부품의 상당 부분, 거의 절반 가까이는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은 자기 아이템이 거의 사라져가고 가는 것 때문에 힘든 건데요.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올랐던 이유가 자동차 포트폴리오의 변화에서 그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4, 5년 정도의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보면은 차량이 더 커지고 차량이 더 고급화되는 이런 경향들을 보여주는데요. SUV에 쓰이는 엔진이 디젤 엔진이 많이 씁니다. 장점은 연비가 좋은 대신에 단점은 너무나 소음이 심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음이 심해져서 심지어는 드드드드한 소리를 들으면 옆에서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살짝 과장하면 그 정도까지 좀 그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유리입니다. 유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바깥에서 나오는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풍절음이라죠. 바람에서 나오는 소리. 이게 자동차 소음에서 50% 정도가 앞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용 유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엔진에서 나온 소음과 그리고 바람에서 나오는 소음들을 현격하게 줄여줄 수 있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정숙하게 뭐 TV도 보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차종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자동차용 유리는 접합 유리하고 강화 유리를 나누는데, 접합 유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중간에다 이렇게 필름을 놔두고 두 개의 판 유리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이 유리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깨질 때 그냥 막 해서 박살나는 형태가 아니라 이 거미줄 모양으로 해가지고 금이 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고가 나서 돌이 날라오거나 차량이 날라오면 차가 유리가 완전히 깨져서 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그러진 형태로 보호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으면은 사람이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 반대로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않게 유리가 사람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접합 유리는 보통 일반적인 강화 유리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정도 비싼데 이 앞유리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접합 유리에서 필름을 좀 더 좋은 걸 쓰면은 차음 기능이 훨씬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나온 소리가 안에서 잘 안 들리는, 아까 말했던 정숙성 기능들을 보호 플러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정숙성 기능이 보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필름이라든지 유리 성형을 좀 더 다르게 하면은 요즘 각광받고 있는 HUD 유리, 그러니까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보통 앞에 보면은 SF 영화 같은 데서 옛날에 많이 나왔던 건데, 파일럿들이 보통 계기판에 뭐 속도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 비행기에서 일대 쓸 때 처음에 쓰였던 기능인데, 이게 자동차용으로 넘어와서 보통 속도라든지 뭐 연료가 얼마 남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고, HUD 기능이 훨씬 더 좋아져서 AR로 그냥 계속 이렇게 그려주면서 전면이 디스플레이로 보여지는 이런 기능들이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성장성이 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전기차로 가게 될 때 자율주행 기능이 있거나 또 이게 인포테인먼트적인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단순 보호 기능에서부터 차음, 뭐 차열, HUD 기능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갈수록 차량용 유리의 접합 유리의 단가는 높아집니다. 보통 전면부에 접합 유리를 쓰는 거고요. 보통 옆유리나 뒷유리는 강화유리라고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일반 판유리를 한 600~700도 정도로 가열해서 성형을 하게 되면은 판유리보다 강도가 3배에서 4배 정도가 늘어나고, 깨지더라도 깨져서 막 베인 정도가 아니라 비산하거나 이런 정도가 훨씬 더 좀 더 약해지는, 그래서 사람을 보호해주는 이런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고급화될수록 일반적인
강화 유리보다도 이 접합 유리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옆이나 뒤에도 당연히 소음도 차단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게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급차종 G90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앞, 뒤, 옆에 부분을 전부 다 이 접합 유리를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접합 유리가 강화 유리보다 단가가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고, 아까 말했던 물론 더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은 접합 유리에서도 단가가 더 높아지는 건데요.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는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이 접합 유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것도 더 고부가 가치가 되면서 이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도 차량에 있어서 차별화된 마케팅 포인트를 잡으려면 예전에 뭐 승차감이 좋다 뭐 이런 것들로 그 차별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비슷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 내지는 엔터테인먼트하고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리가 단순히 그냥 보호를 해주는 기능을 넘어서서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그런 디스플레이의 기능, 그리고 정숙성을 보강해서 훨씬 더 고급화돼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이 발전할수록 유리가 차별화돼서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될 수 있는 기능들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줄어들더라도 이 코리아 오토 글라스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늘어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영업이익률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배당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만약에 예상대로 올해 1,000원 주고 내년에 배당 수익률로 배당금을 1,100원 정도를 줄 수 있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인데, 회사의 주가는 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주가가 싼 데는 보통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회사는 정말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우연히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살짝 좀 의도적으로 홍보나 IR을 자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줍니다. 아까 서두에서 SL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보통은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B2C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게 흠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익률이 높았다 이런 것들은 여기저기 뉴스에 나오고 회사에서도 인터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의 비밀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B2B로 자기가 납품하는 갑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는 얘기 자체를 외부에 얘기하는 게 되게 꺼려지는 거죠. 이랬다가 단가 인하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홍보 기능도 안 하고, 상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IR, 그러니까 회사의 내용을 투자자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사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익성이 좋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회사는 올해 증권사 리포트가 단 한 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좀 더 회사가 저평가된 원인이 아닌가. 두 번째는 지배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KCC 계열의 회사입니다. KCC가 이 회사의 지분을 19.9%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의 대주주인 정몽익 사장이 이 회사 지분을 25%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작년에 기업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KCC라는 회사와 KCC 글라스라는 회사로 두 개로 분리하는 것들인데요. KCC에는 3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KCC 본체를 물려받고, 셋째가 KCC 건설이라는 걸 물려받고, 둘째가 KCC 글라스라는 이 유리 사업부, 건축용 유리로 들어가는 일반 판유리로 들어가는 이 자회사로 코리아 오토 글라스를 지분을 19.9%를 갖고 있는 이 회사를 합쳐가지고 둘째가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되는 과정에서 혹시 소액주주들이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부 지분 구조를 검토를 해보면 전 세계 2등인 아사히 글라스하고 2000년도에 합작해서 법인을 만들 때부터 이미 정몽익 사장이 그때부터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기업 분할을 그때부터 이미 생각을 해놓고 지분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지분을 늘려서 지금 25%까지 늘려서 갖고 있는데, KCC라는 회사에서 이 둘째 정몽익 회장의 지분은 8.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코리아 오토 글라스 지분을 어떻게 활용했나, 합병을 하든지 지분을 수합해서 KCC 글라스 밑에 코리아 오토 글라스가 들어가는 자회사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코리아 오토 글라스가 KCC 글라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야지, 당연히 자기가 8.8% 갖고 있는 지분의 회사보다 25% 갖고 있는 회사 지분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아야지 결과적으로 적은 돈으로 지배력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가 소액주주인데 두 개가 합병을 해야 돼. 그러면 KCC 글라스를 사는 거랑 코리아 오토 글라스를 사는 거랑 어떤 게 유리해라고 물어보면, 제 생각엔 대주주가 이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애정이 좀 더 많이 있는 코리아 오토 글라스를 사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물론 회사는 나름대로 이렇게 기업 분할을 하거나 뭐 계열 분리를 할 때
나름의 다 계획이 있습니다. 뭐 공정거래법상에 있어서 내지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요. 이 지분 구조만 봤을 때는 코리아 오토 글라스에서 하는 게 그렇게 손해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대주주와 같은 편에 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저평가된 이유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현대 기아차에 쏠려 있는 이 매출 구조, 편중 구조가 사실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물론 지금은 SUV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GV80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나온 신차인 GV70에도 얘네들이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7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따라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인데 근데 현대 기아차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이 회사는 원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아사히 글라스하고 처음에 2000년도에 합작으로 만들었던 건데 아사히 글라스가 납품하는 다른 글로벌 업체들에는 납품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분이 다 판 상태고 KCC 계열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에 갖다가 팔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앞으로는 성장성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글로벌 업체, 안성차 업체들한테 얼마만큼 납품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세 가지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디스카운트 됐던 것들이 해소되거나 오히려 성장성이 붙는 요인으로 확실히 인식이 된다면 회사는 얼마든지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투자는 각자의 책임 아래서 좀 고심을 해보시고 오늘 코리아 오토 글라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어떻게 숫자로 시작해가지고 회사의 어떤 내용들을 알아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검증해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보통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그럴 만한 이유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리스크 세 가지도 보면은 이게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증명되거나 해소되기는 힘든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배당 수익률이나 회사의 안정성의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이 정도는 무시할 만한 거야. 오히려 이런 리스크들이 너무 과도했어 라고 생각하면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배당 수익률과 함께 주가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이 배당 이런 리스크가 실제적으로는 오해 정도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거나 오히려 과소평가됐어. 훨씬 더 성장은 못할 거고 지배구조는 대주주한테만 유리하고 회사는 더욱더 회사를 좀 숨기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저평가 정도 더 심화되고 힘들게 배당 정도만 받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런 회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선택들은 여러분들의 몫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혹시나 코리아 오토 글라스에 계신 분이 뭔가 코멘트를 해주시면 제일 좋은 거고요. 자동차용 유리 시장에 대해서 나 이런 것들은 아는데 아니면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자동차 유리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쪽지나 메일을 주시면은 저한테도 참고가 되고 이 컨텐츠를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서로 간에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